주실 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셜 워커온, 오늘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황정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황정민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동해종합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황정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사회복지사라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일, 또 공감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실천 과정을 하였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는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퇴, 아니면은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는 검정고시를 함께 준비하면서 야간 학교 봉사를 한 4년 넘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좀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정말 그 짜릿함?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축 처져 있고 즐거움이 없고 나에겐 기쁨이 없었는데, 밤에 야간 학교를 봉사를 하면서부터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에게 힘이 있었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봉사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정말 좋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이제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런 사람의 변화를 위한 일, 그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찾고자 사회복지 현장을 막상 뛰어들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현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아니면 성과를 위해서, 아니면 일련의 과정에 맞춰진 그 짜여진 틀에 맞춰서 그런 양적인 부분에 대한 실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사회복지를 처음 입문했을 때는 그래도 나는 여기서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사회복지를 하고자 했던 그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일반 다른 사회복지사처럼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었어요. 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저 또한 성과를 위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사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영혼 없는 사람들과의, 대상자들과의 대화라고 할까요? 서비스 제공을 하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금 올해의 프로그램이 만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것을 하느라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사의 소진이 누구나 느끼듯이 이제 조금씩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소진 과정을 겪을 즈음에 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 TVN 방송국에서는 리틀 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리틀 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정신장애인들과 꿈을 나누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이 정신장애인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과정을 거쳐서 카페를 운영해 나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한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되지 않을 거다. 너 그거 실패할 거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편견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나는 이 정신장애인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사회복지를 하진 않았지만 아 정말 이게 사회복지구나. 내가 꿈꾸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본인이 사회복지를 지금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직업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심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정신장애들과 함께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뭐였을까? 나는 정말 사회복지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가장 잘 맞았었는데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아, 나도 이제부터 가치 있는 사회복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아,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열심히 사회복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지역 조직과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지역 주민을 구성하는 일인데요. 지역 주민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지역 조직 사업가들은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리더들 아니면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을 많이 이 꾸려진 단체를 가지고 많이 지역 주민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역 주민을 구성하다 보면 이 담당자와의 그런 갈등 그리고 방향성이 많이 어긋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방송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참여자들을 한번 지역 주민 조직으로 구성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주민 조직 한올두올이라는 조직인데요. 한올두올은 지금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한올두올이 처음부터 지역 주민 조직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우리 복지관에 오셔서 그냥 단순 서비스 프로그램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1년 다른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었는데요. 이런 이제 분들과 함께 그럼 내가 지역 주민 조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지관이나 이제 복지 시설에는 보통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불안, 우울, 또 가정폭력, 자살, 중독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리틀 빅 히로처럼 너는 그거 안 될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분들과 함께 주민조직을 할 수 있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참여자, 우리 어머님들 회원 중은 이런 분들이 주로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여러분 방안 아시죠?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 중에서도 5년 이상 넘게 방을 나오지 못하고 방안에서 이런 햇빛조차도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휴지를 가지고 그 틈을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은 그런 바깥에 이런 소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주 이런 틈이 있으면 모든 틈들을 다 막을 정도의 분이 계셨고요.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날에는 쫓겨나와서 내가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우울증이 되게 많은 우울증 있는 분들이 주로 많으셨는데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고 정신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지역주민 조직으로 꾸린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어떻게 방안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지역주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 약을 복용하고 가족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본인 생활 자체도 되지 않는 분들을 지역주민 조직으로 꾸릴 수 있지 하는 걱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 방송을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분들께 내가 믿음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올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 10분이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10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저 또한 참여자로 함께 자유롭게 만나고 어떤 주민 조직을 꾸린다는 생각보다 처음에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소통을 하면서 공리에 저희가 지금 한올돌이 리본 공방 카페인데요. 처음에 이분들 리본을 가리킬 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직접 집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억지로 제가 복지관에서 꼭 단체로 프로그램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주어진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했고요. 그리고 내가 집에 찾아가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단독으로 하거나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이제 그 참여자들께 신뢰를 얻은 그런 기회가 됐고 또 이제 저 또한 참여자한테 계속적인 믿음을 갖고 이제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지나고 어머님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오신 거예요. 밖으로 조금씩 이제 나오시면서 저희가 조금씩 서로에 대한 단점들을 극복해 나갔고 그런 이제 극복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본 공방 카페를 복지해 저희가 지금 한올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 약을 끊고 방 안에서 나와서 지금 그 주민 조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올돌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믿음과 신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들께 준 믿음, 그리고 어머님들이 저를 믿어준 그런 믿음과 신뢰. 이것들이 참여자에서 지역 주민으로의 삶을 이끌었고 또 이런 지역 주민에서 지역 사회의 영향력 확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사회복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 하와이 카우 아이섬 종단 연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구 중에서 하와이 카우 아이섬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55년 3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이 1955년에 그 섬에 약 800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부모들이 이제 완전 극빈층이거나 알코올이나 중독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히 불행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후에 그런 이제 200명이 넘는 극빈층 아동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게 훌륭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아이들 주변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웃 사람이나 저 같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 한올돌 지금 우리 참여자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이렇게 지역 주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참여자를 제가 또 믿었고 우리 어머니들 또한 저를 그렇게 믿어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주고 있나요?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정말 가치가 부족할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고 이런 소진이 올 때마다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노하우가 생기고 많은 기술이 있지만 거기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기술은 지식은 믿음과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얼마나 내가 인내심을 갖고 이제 상대방을 믿어주고 나를 믿게 하는가라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지역 우리 참여자들을 많은 지역 사회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그런 믿음과 신뢰로 앞으로도 이제 쌓아가면서 사회복지를 점점점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